아까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은 부분 공간, 해 공간, 그리고 1차 독립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 부분 공간, 특히 AX equal 0의 해 집합, 그것은 해 공간이 된다는 걸 보였죠. 그 해 공간을 일반적으로 AX equal B라는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 집합을 구하는데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3장 5절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2절에서는 행렬의 가역성과 연립방정식의 해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X equal B에서 A 인버스가 존재하면 그럼 X는 A 인버스 B로 바로 구할 수 있죠? A 인버스 양변에 곱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 AX equal B를 가지고 있을 때 A가 가역 행렬인 것만 알 수 있으면 답은 그냥 A 인버스 구해서 곱해주면 돼요. A 인버스는 어떻게 구해요? RREF 구해서 구할 수 있죠? 자, 연립일정방정식 이렇게 있어요.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어. 그거에 A 인버스로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X는 그냥 곱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행렬만 알면, 가우스-호흡만 할 줄 알면, RREF만 구할 줄 알면 역행렬이 존재하거나 유일한 해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답을 구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네. 그렇죠? 어떤 문제를 주건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 동차, 선형 동차 연립방정식이 있으면 언제나 x equal 0, x i들이 다 0인 제로 벡터는 여기다가 0, 0, 0, 0 다 집어넣어주면 곱하면 다 0을 만족하죠. 따라서 트리비얼해, 자명한 해는 언제나 해가 되죠. 동차 연립방정식에서는, 동차 선형 동차 연립방정식에서는 트리비얼 해는 언제나 해예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이게 유일하지 않은 해를 갖는 경우에 그런 해가 있다면 그런 해는 우리는 논 트리비얼 솔루션, 자명하지 않은 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게 정사각 행렬이고 A가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러면 유일한 해가 존재하는데 이 트리비얼 해가 이미 그 유일한 해가 되니까 이거 외에는 해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정사각 행렬이 아니면 그러면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경우라면 트리비얼 해 더하기 많은 다른 논 트리비얼 해들이 있게 되죠. 자,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들 다 합쳐놓은 게 제로 벡터를 포함하는 해 공간이었죠. 그렇죠? 해 공간이었죠. 이거 다 합쳐놓은 게 해 공간이 제로 벡터 하나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제로 벡터를 포함하는 무수히 많은 벡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선형 연립방정식 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선형 연립방정식은 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유일하게 존재하거나 또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을 1장에서 얘기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선형 동차 연립방정식은 자명한 해는 언제나 같죠.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 두 경우만 생각해야 되네요. 해는 언제나 존재하므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명한 해만을 갖는 경우와 그 외에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밖에 없어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n개의 미지수를 가는 m개의 방정식으로 이어진 선형 동차 연립방정식은 만약 m이 m보다 작으면 자명하지 않은 해를 언제나 갖는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미지수의 개수가 보다도 방정식의 개수가 적으면, 그러면 이게 다 0일 경우에는 이게 동차 연립방정식은 이게 0인 건 이미 솔루션을 만족하고 이건 유일한 해를 가질 수가 없죠. 역행렬을 가져야지만 유일한 해를 갖는 거거든. 역행렬을 갖지 않으면 유일한 해는 이미 안 갖는 거야. 근데 해는 이미 가져. 그러면 해는 존재하면서 유일하진 않잖아. 그러면 결론이 뭐야?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사각 행렬이 아니면 그럼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거예요. 동차 연립방정식은. 이해되지요? 이 재현군. 그렇죠? 이게 정사각 행렬이면서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면 유일한 해를 갖는데 그게 트리비얼 해라서 끝나지만, 정사각 행렬이 아니면 유일한 해를 이미 안 갖는데 근데 해는 이미 갖고 있잖아. 트리비얼 해는. 해를 갖는데 유일한 해를 갖지 않으니까 어떤 경우여야 되죠? 무수히 많은 해를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선형 연립 방정식에서는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요. 근데 동차 연립 방정식의 경우에서는 해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근데 유일한 해를 갖지 않으면 무조건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것이죠. 그것은 행렬의 사이즈만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 개수가 적으면 동차 연립 방정식에서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 그 얘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선형 동차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청각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REF를 구해봤어요. 이렇게. 자, 구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 미지수는 식은 3개고 미지수는 4개잖아요. 그렇죠? 이미 트리비얼 솔루션은 이미 존재하고, 그러고 프리 베리어블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프리 베리어블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리 베리어블이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해가 벌써 무수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집합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R이 0이면 자명한 해가 되는 거고, R이 0이 아니면 그 모든 것에 다 해가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자명하지 않은 해가 되는 거죠. 자, AX 이퀄 B의 해집합과 AX 이퀄 0의 해집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 AX 이퀄 0를 AX 이퀄 B의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AX 이퀄 B를 주면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을 생각해서 요거의 해 공간을 구하는 건 쉽거든. 요걸 구한 다음에 요식을 만드는 해집합으로 축이동을 시키면 되는 거죠. 평행이동을 시키면. 자, 일반적으로 이런 연립 1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서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죠. 원래 방정식 해집합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해요. 이것을 구한 다음에 원래 방정식 해집합이 이렇게 나오죠.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 해를 구하죠.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 해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그 원래 방정식에 대한 특이해를 하나 구해서 그 두 개를 합쳐놔서 이런 식으로 구조하는 거예요. 이게 AX 이퀄 0의 일반 해를 구한 거고, 일반 해에 대해서 AX 이퀄 B를 만족하는 해 아무거나 하나 X 낫을 더하면 그것을 여기다가 더해서 축이동을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이것이 다 AX 이퀄 B의 해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AX 이퀄 B의 방정식 모든 해 집합을 구하는 것은 이 안에 만족하는 해 하나만 구하고 AX 이퀄 B라는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 해를 구해서 이 해집합을 평행이동 시켜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서 보면 AX 이퀄 0, AX 이퀄 B에서, 왜냐하면 여기서 구하는 해하고 여기서 구하는 해를 합쳐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퀄 뭐가 돼요? 이 식이 만족하잖아. 그렇죠? 여기에 해하고 여기에 해를 두 개 합치니까 언제나 이 식을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가 된다는 소리지. 그렇죠? 합친 것이. 그것을 표현한 게 뭐예요? 이거잖아. 이게 뭐야? W에다가 X를 더한 것이지. W는 뭐였어요? AX 이퀄 0의 해 공간이었지. 거기다가 X낫은 뭐였어요? AX 이퀄 B의 하나의 해였지. AX 이퀄 B를 만족하는 모든 해를 찾는 것은 그 B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무수히 많은 해를 찾아야 되니까 굉장히 번거롭다고. 그에 비해서 AX 이퀄 0의 해를 구하는 것은 이게 원점을 지나는 해 공간이니까 구하기가 훨씬 쉽다고. 그걸 찾아서 그만큼 이동시켜주면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해집합을 구하는 얘기예요. 아주 아름다운 내용이지. 이게 수학의 힘이야. 실제로는 BI들을 막 다른 문제가 주어지는데 수학을 아는 사람은 AX 필기를 하나만 딱 풀어놓고 모든 애를 구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 조건을 주지 않은 답은 그냥 금방 하나만 구해서 답을 척척 쓸 수 있어. 그걸 모르는 사람은 계산기에 매번 집어넣고 매번 돌리지. 비용도 많이 나지. 사이즈가 커지면 계산하는 비용. 그렇지? 하나 구하는 거하고 무수히 많은 애를 매번 반복해서 구하는 거하고 얘기가 다르지. 자, 결론은 AX 이퀄 B의 해집합이 X0 플러스 W라고 한다면 이 기하학적 의미는 AX 이퀄 0라는 해 공간 W에 AX 이퀄 B의 하나의 특수해를 더해서 평행 이동한 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X0 플러스 W는 영벡터는 같지 않으므로 부분 공간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부분 공간을 평행 이동해서 얻은 그런 공간이라고 해서 어파인 공간이라고 해요. 고등학교 때는 아핀 공간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자, 동차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자,
위의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행렬 A가 N차의 정사각행렬이면 R는 동치다. 아까 이미 동치인 것을 이것도 알았고 이것도 알았고 이것도 알았고 이것도 알았죠. 다 알았죠? 그렇죠? 추가하면 AX 이퀄 B는 모든 B에 대해 유일한 해를 갖는다. A가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여기다 역행렬 곱하면 이게 하나의 값으로 딱 픽스되죠. 따라서 X 이퀄 A 인버스 B라는 하나의 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유일한 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B가 고정됐으니까 A 인버스하고 확인된 well-defined matrix, well-defined 펑션을 곱해서 나온 값은 하나니까 딱 유일한 해를 갖게 되죠. 또 A의 열 벡터들은 1차 독립이다. A의 행 벡터들은 1차 독립이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동차 연립방 정식 자체 해집합의 기하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n개의 미지수를 갖는 선형 동차 연립방 정식 AX 이퀄 0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연립방 정식의 개수가 m개라면 방정식이 m개예요. 행렬의 크기는 m by n이 되죠. 이렇게 이게 m by n이 되죠. 방정식이 n개예요. 미지수가 n개고.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뭐가 돼요? 여기다가 이걸 곱해준다 그러면 이 행렬에 이 열에다가 이렇게 곱하고 이거에다 이렇게 곱하고 이거에다 이렇게 곱하게 되겠죠? 이 벡터에다가 이 벡터 곱한 거. 이 열 벡터에다가 이 행 벡터에다 컬럼 벡터. 로우 벡터에다 컬럼 벡터. 로우에다 컬럼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각각이. 그래서 각각이 만들어진 것들이 뭐예요? 로우 벡터 컬럼 벡터, 로우 벡터 컬럼 벡터. 이것들이 다 0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하나의 로우 벡터에다가 그러니까 행렬이 있으면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 행렬에다가 이렇게 벡터를 곱해준 거 아니야? 그럼 이 로우에다가 이 컬럼 벡터 곱한 게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 0 됐다는 소리 아니야? 이 벡터에다 이 벡터 1 by n 곱하기 n by 1이잖아. 그러면 곱한 결과는 뭐예요? 1 by 1이 되죠? 스칼라가 되잖아. 그쵸? 그쵸? 그래서 1 by n에다가 n by 1을 곱해서 되는데 1 by 1이 되는데 이게 0이 되고 또 두 번째 로우에다가 x 세 번째 로우에다 x 한 게 다 각각 다 0이 되죠? 다 0이 됐죠? 이렇게 다 0이 됐어요. 요것도 0 이것도 0 다 0이야. 이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행벡터들에 대해서 행벡터 갖고 이걸 매트리스로 표현하면 로우 벡터 받고 컬럼 벡터고 그냥 두 개 벡터로 생각한다면 두 개 벡터의 내적이지. 컴포넌트다 곱해서 더하면. 자, 이 의미가 뭘까? 즉 x가 만약 ax 이퀄 0의 해라면 이 로우 벡터하고 x하고의 돗 프로덕트 또는 로우 벡터에다가 이 컬럼 벡터 x를 곱한 것이 0이 되는 이런 거예요. 즉 이 벡터하고 이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는 소리지. 어떤 직교다. 두 벡터의 내적이 두 벡터를 곱한 것이 두 행렬 로우 벡터 컬럼 벡터 곱한 것이 0이 되는 것이니까 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는 의미야. 즉 ax 이퀄 0의 해 공간 안에 있는 벡터들은 행렬 A의 모든 행 벡터들의 수직인 벡터들로 이루어진다. 로우 스페이스가 있으면 로우 스페이스하고 수직인 이게 바로 해 공간이죠. 알겠어요? 로우들이 있으면 로우 벡터가 만드는 해 공간이 있죠. 해 공간은 뭐냐면 이것과 수직인 이 공간이에요. 자, 그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열 벡터든 1차 독립이다. 왜냐면 이게 가역이 되려면은 이 벡터들이 1차 독립인 게 아닌 게 하나만 있어도 이 연립 방정식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RREF를 구하면 RREF가 다 111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열 벡터들이 다 아무리 1차 결합해도 서로 다른 걸 표현할 수 없으니까 1차 독립이지. 마찬가지로 이 만들어 놓고 난 컬럼 벡터들도 다 1차 독립이에요. 어쨌든 이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을 엮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소공간이야. 하이퍼 공간. 이게 해 공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잘 봅시다. 선형 방정식 이게 마지막인데 선형 방정식 A1X 플러스 A2Y 이퀄 B라고 하고 XY 평면의 직선은 XY 평면 직선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직선은 또 요것이 직선이고 요것이 평면이지. 요 평면 요 모양이 뭐야? 요 모양이 뭐냐면 요런 것에다가 요 B만큼 옮겨준 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하이퍼 플레인이라 그래. 이게 어떤 의미냐면 B가 0인 경우에 A에다가 X를 곱해서 0 이런 경우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 AX 이퀄 B는 그거를 사실은 평행 이동해준 그런 모양이에요. AX 이퀄 0.
이게 이 ax 이퀄 0이 뭐냐면 이게 a1 x1 더하기 a2 x2 해서 an xn 이퀄 0 된다는 소리잖아. 이게 지금 이게 스페셜한 케이스죠. 이게 공간이잖아. 이게 평면의 방정식이고 이게 공간의 방정식이죠. 이게 공간의 방정식이라니까. 이해돼요? 이게 공간의 방정식, 이게 평면의 방정식이야. 2차원의 공간이. 이건 3차원에서의 평면의 방정식이잖아. 이게 n차원에서의 n-1차원 공간이라고. 평면이라고. 이게 방정식이에요. 요것을 만족하는 모든 x들의 집합. 요것들을 우리가 어떤 평면이라 그러냐면은 요것을 우리가 하이퍼플레인이라 그래요.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법선 벡터를 정의하고 아까 법선 벡터 얘기했지만 이거를 요것을 일반적으로 요것을 만족하는 Rn 안의 점들 XID 집합을 Rn의 하나의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해요. 그것은 B가 0인 경우가 법선 벡터 A1, A2, AN 즉 요것들을 법선 벡터로 하는 요것들이 만드는 벡터를 법선 벡터로 하는 원점을 지나는 하이퍼플레인이 바로 요거야. 이게 바로 법선 벡터가 A고 그리고 원점을 지나고 하는 하이퍼플레인. 이게 여러분들이 금방 배운 해공간하고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해공간이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거 이해가 돼요?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해공간이 로우 스페이스의 하이퍼플레인이라는 얘기야. 해공간이. 추상적인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게 나중에 필요해서 마지막 추가로 얘기해주고 끝낼게요. A가 있다 그러면 A의 올소고날 컴포넌트가 이 하이퍼플레인 A를 갖는 원점을 지나는 하이퍼플레인을 A의 올소고날 컴포넌트라고도 불러요. 그걸 쓸 때는 이렇게 써요. AX 이퀄 0을 만족하는 X들. 즉 A1 X1 더하기 A2 X2 플러스 A3 X3 이퀄 0 되는 그런 X 아이들을 컴포넌트로 하는 벡터들의 집합. 그것이 하이퍼플레인이라 그러고 올소고날 컴포넌트라 그래요. 그것이 실제로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봐온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자, 그게 이제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걸로 이 장을 마무리하죠. 우리가 본 것들은 부분 공간을 배웠고 부분 공간을 이루는 벡터 1차 독립인 벡터들을 봤고 그리고 그 부분 공간 중에서 특수한 해인 폐공간을 봤고 해공간, 영공간들을 봤고 그 영공간들, 해공간들과 일반적인 AX 이퀄 B라는 연립방정식의 해집합과의 관계를 봤어요. 그것들 사이에 하이퍼플레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거는 여러분 과정을 좀 넘어서는 거니까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연습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다룰 내용들은 특수행렬과 LDU 분해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직접 듣도록 하세요. 질문 있습니까?